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책은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 라는 책입니다. 글은 김영혼 님이 써주셨고 그림은 정재성 님이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미션 그라운드고요. 총 247페이지, 가격은 17,500원입니다. 구독자분들, 요즘 무슨 책 읽으시나요? 혹시 가장 최근에 그림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은 예쁜 그림책입니다. 그냥 그림책이 아니고요.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가 듬뿍 들어있는 그림책입니다. 괜찮아, 잘했어 라고 서로에게 말해주며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가 매일 아침 SNS를 통해 공유한 글을 모은 어른이 읽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영호님은요, 목사님이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답니다. 한 발 먼저 이 책을 만난 청년의 메시지를 공유할게요. 괜찮아. 이 말은 세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어주는 큰 위로의 메시지이다. 이 책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과 기도로 각자가 가진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이슬비 청년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작가님의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프롤로그의 타이틀은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명하고 싶었습니다. 말굽자석 2개를 놓고 하나를 두드리면 다른 쪽도 웅웅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처럼 한쪽 자석을 울리게 하며 사이의 울림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이, 삶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꿈과 우리네 삶의 일상 사이에 일어나는 울림을 통해 공명하고 싶었습니다.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공동체 식구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이들과 고민을 소통하고 삶의 자리를 벗어난 신기한 일을 쫓기보다 치열한 삶의 자리를 긍정하면서 신비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자 나름 찾은 답이 아침 편지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일상의 언어로 담아낸 짧은 한 문장을 소개하고 확신 있는 삶을 위해 지혜의 근원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제시하며 성찰과 다짐을 담아내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편지가 삶의 좋은 것들을 길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노너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노노에는 열광하면서 성경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나름 찾은 답은 언어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언어가 일반인들에게 연결되기 쉽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지혜 메시지를 일반인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하는데 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제게 전해준 투박한 열정이 세련된 재능보다 낫다는 말에 위안을 삼고 진정성 있게 공명하고 공감하고자 SNS로 나누었던 편지가 여러 모양으로 퍼날라지고 활용되었습니다. 언어는 그 삶과 연결될 때 울림이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이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책은 울림이 있던 편지 중 가려 뽑은 100편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표현해 주신 정재석 작가님의 일러스트와 함께 엮은 100가지 그림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울림을 살림으로 살아내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괜찮고 말고. 작가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머릿말이었습니다. 100개의 글은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나무는 오랜 시간 무더위를 참고, 두 번째 파트는 벽 앞에서 벽 너머의 꿈을,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웃고 있다고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파트당 5개의 글씩 총 15개의 글을 정해봤고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긍정의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의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긍정의 사람은 반성하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지만 부정의 사람은 후회하며 아쉬움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은 하수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중수이며 내 덕분에 남이 잘 되는 것은 고수입니다. 나침반, 바늘이 떨리면서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매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아야 목표 지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를 따지면 적이 되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찾으면 편이 됩니다. 적이 되는 원수는 화이지만 편이 되는 친구는 복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툼을 해소하고 장애물을 치우며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때는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한 가지만 모자라도 불평합니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치레를 막아줍니다. 발전은 압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숙은 압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속성으로 습득해도 지혜는 숙성을 통해 얻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today, now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tomorrow, next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루기 선수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미루기 선수입니다. 승리는 인내의 결과이고 패배는 포기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승패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와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한 속성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신뢰를 쌓기 위한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신뢰는 시간 투자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숙성 과정의 귀한 열매입니다. 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제안을 비난합니까? 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난하는데 힘을 쏟습니까?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면 미래를,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비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신속 정확성입니다. 정원사의 핵심 능력은 열매 맺기입니다. 이를 대할 때는 정비사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정원사처럼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지름길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파트별로 5개씩 총 15개의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좋은 문장을 읽은 뒤에 성경 말씀과 또 기도문도 같이 있거든요. 함께 읽으시면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글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용서라는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면 미래를,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요. 어떤 사람이나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 당시의 과거에 매여서 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일과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저는 그때 더 이상 살지 않고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 못한 일이 있다면
한번 용서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살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100가지 그림 이야기 괜찮아, 괜찮고 말고 읽어봤습니다. 구독자분들 요즘 몸과 마음 또는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또 괜찮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